결국 인니가 KF-21의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11일 방위사업청,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KF-21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3명이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전날 대사관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KF-21은 국산화율이 낮아서 라파를 구매한다고 설레발치면서 KF-21 흠집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해외 매체들이 KF-21 극찬하는 기사와 스텔스 성능을 입힌다는 소식들이 터져나오자 인니는 다시 마음을 바꾼 듯 보입니다. 얼마 전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매체들은 우리나라 카이가 불과 5년 만에 KF-21 보람의 시제기 공개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항공군사과학기술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며 특히 4대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최근 로이터즈와 더 드라이브 안 더 락에서 순차적으로 디펜스 뉴스와 에이비에이션 위크 등 해외 매체들이 카이의 KF-21 보람의 시제기에 대한 배경, 의미, 개발 현황, 성능, 생산, 납품과 향후 발전을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매체는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독자형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010년 4월 한국방위사업청 다퍼 주관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본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4월 9일까지 약 8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8대2 시제기를 개발한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전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 드라이브 오브 안 더 락은 2030년대에 이르면 카이는 세계 7번째 규모의 항공우주 산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KF-21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CJ 1호기가 공개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됐고 성능이 입증돼 KF-21 양산 전 이를 적용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KF-210I 스텔스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는 이미 전 국민들이 다 아실 정도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램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에선 이 국내 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률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A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 늑스레이더 클래스 섹션 E 0.001ml, F-22 랩터는 0.0001m에 달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이들 전투기는 골프공 수준으로 포착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타뮬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KF-21 외의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공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은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카이는 향후 미사일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3명도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대사관에 신청했으며 이달 중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기술자 114명을 파견했으나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8월 중 복귀할 예정이라며 30여 명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은 33명이 했으나 이 가운데 1명이 수술을 받는 등 실제 한국에 들어가는 인원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한국에 도착 후 2주 격리를 거친 뒤 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리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7,040억 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방한 당시 문 대통령에게 분담금 중 5% 축소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 재협상 진행 과정에 국방부 장관이 프라보어 수비안토 장관으로 바뀌었고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 프라보어 장관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방한 초청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박태성 대사, 정연수 국방무관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고 올해 4월 CJ 1호기 출고식을 계기로 방한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개발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이후 참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재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술진부터 한국에 들여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납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인리에 기술진이 들어온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KF-21을 원한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진행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라크가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브스는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포 전략 분석 담당 부사장의 로저 베이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러시아제 수호위 25%굿풋, 체코제 L-159, 미국제 F-16CD 블록 52,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T-50을 운영하고 있다. 이라크는 2003년 이슬람 반군 세력은 아이시스 공습의 Su-25를 주로 사용하고 최첨단 F-16 전투기는 지상에 계류시켜 놓았다. 로저 베이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라크가 KF-21을 구매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포브스는 KF-210I 4.5세대 전투기지만 무기를 외부 무기 장착대에 탑재하는 만큼 F-22와 F-35와 같은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는 아니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정치적 제약도 없어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0I 출시될 즈음에 이라크의 F-16이 기령은 최소 15년에 이를 것이라면서 그때 이라크 정부는 노후 제트기를 대체하고 영공을 초기화하고 방어할 제한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KF-21 몇 대를 사는 것은 꽤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저 베이커는 포브스에 KF-21은 성공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첨단이 전투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정치적 앙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인리 기술진이 다시 돌아오는 만큼 밀린 미납금을 꼭 납부하고 기술 이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